캠퍼스에서 웃으며 만나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뽕쌤의 석수학입니다. 자, 오늘은 신형 개념원리 공통수학 1에서 2단원의 네 번째 여러 가지 방정식 파트를 공부해 볼 건데요. 오늘 주된 내용은 이제 3, 4차 방정식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다항 방정식을 풀 때는 가장 첫 번째가 주어진 식을 인수분해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럼 지금 같은 경우는 3차식이나 4차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수정리라고 해서 x에다가 특정한 값을 대입해서 0이 되는 값을 먼저 찾아서 계산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지금 1번 같은 경우는 1을 집어넣게 되면은 x 대신에 1을 집어넣으면 3 빼기 7 더하기 4가 되니까 식이 0이 되죠. 그러니까 1을 집어넣어서 0이 된다는 얘기는 주어진 시간에 그렇죠. x 빼기 1이라는 인수가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나머지 식을 찾아내시면 이제 조립제법 등을 돌려서 찾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3x제곱 빼기 4x 빼기 4라는 2차식이 옆에 남게 되고 그 다음에 방정식이니까 이제 는0 이렇게 적어주게 되죠. 자, 그렇게 되고 요걸 또 인수분해가 되죠. 1, 3하고 2 하시면 6과 2니까 6쪽에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인 인수분해가 x 빼기 1에 x 빼기 2에 3x 더하기 2는 0이다 라고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러면 이것은 이식과 이식과 이식을 곱해서 0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0 또는 이거는 0, 두 번째는 0 또는 세 번째 거는 0 이렇게 작성이 되는 거죠. 그럼 첫 번째 거는 0에서 그렇죠. x는 1이라는 해가 나오고요. 두 번째 거는 0에서 x는 2라는 해가 나오고요. 세 번째 거는 0에서 x는 마이너스 3분의 2라는 해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요 3차 방정식을 풀어서 나오는 해는 이렇게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을 갖는구나 라고 이렇게 풀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필수 예제 1번에 1번이었고요. 자, 2번 문제 보시면요. 요건 요번엔 4차식이죠. 그러니까 4차식에서는 아까는 3차식에서 1차식을 하나 뜯어내게 되면은 2차식이 남게 되고 그 2차식은 우리가 중학교 수준의 방정식 풀이죠.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를 하고 안 되면 근해 공식을 돌리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3차식에서는 1차 인수를 하나를 뽑아내고 그 다음에 나머지 2차식을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는 것이고 그러면 4차식 같은 경우는 그렇죠. 1차식을 두 번 뜯어내야지 2차식까지 다다를 수 있게 되죠. 그래서 0이 되는 값을 두 개를 찾아주시면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뭐 우리가 보시게 되면 일단 여기 x에 1을 대입하게 되면 1 빼기 1 빼기 1 빼기 5 더하기 6 하니까 더하기 7 빼기 7에서 오케이 0 되네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자 여기다 이제 숫자를 대입해서 0이 되는 걸 찾을 때는 최고차항의 개수분의 상수항의 양의 약수, 음의 약수를 대입한다라고 얘기하죠. 그럼 이거는 1분의 6이니까 6의 약수를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로 마이너스 1은 집어넣어 보면 1 더하기 1 빼기 1 더하기 5 더하기 6 되니까 양수 쪽이 너무 커서 0이 안 되네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은 대입할 필요가 없었던 거고요. 자, 그 다음에 x에 2를 집어넣어 보면 16 빼기 8 빼기 4 빼기 10 더하기 6 되니까 이거 0 되네요. 그렇죠? 플러스 22 마이너스 22가 돼서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1을 집어넣어서 0이 됐기 때문에 주어진 식에 x 빼기 1이라는 인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를 집어넣어서 0이 됐기 때문에 주어진 식에 x 빼기 2라는 인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렇게 두 개 찾아냈고 나머지 하나를 써보면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3이라는 식을 얻으실 수 있게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인수분해가 됐고 지금 이 뒤에 나오는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3은 인수분해가 안 되죠.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아까 마찬가지로 요 녀석을 곱해서 0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0 또는 이거는 0 또는 세 번째 거 마지막 거는 0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게 되죠. 그럼 첫 번째 거는 0에서 x는 1이라는 해가 얻어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에서 x는 2라는 해가 얻어지고요. 세 번째 거는 이제 근해 공식 돌려야 되겠죠. 그래서 짝수 공식 돌려주게 되면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1 빼기 3이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죠. 그러면 요 녀석이 또 여기서 마이너스 2는 루트 안에 있는 마이너스 2는 뿔마 루트 2 i라고 이렇게 바꿔줄 수 있게 되죠. 그러면 이 다차 방정식의 근의 형태를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 이렇게 서로 다른 4개가 나왔고 실근 2개와 허근 2개가 나온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되죠. 서로 다른 실근 2개와 서로 다른 허근 2개가 나와서 전체 4개의 근이 나오는 4차 방정식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필수 예제 2번입니다. 자, 여기서도 인수분해를 해야 하는데 지금 이제 얘네들은 특수한 모양을 띠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여기 x제곱 플러스 4x가 앞뒤식에 똑같이 들어있는 모양.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얘를 치환해서 문제를 풀게 되죠.
자, 이렇게 되면은 앞에 식은 a 플러스 5의 제곱이 되죠. 전개해주면 a 제곱 플러스 10a 플러스 25. 그 다음에 뒤에서 빼기 12a가 오기 때문에 여기를 마이너스 2a라고 바꿔주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플러스 25. 그 다음에 여기서 40이 넘어오면 마이너스 15는 0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인수분해가 x 플러스 3 x 빼기 5는 0이다 라고 이렇게 돼주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x 값은 마이너스 3 또는 x 값은 5다 라고 이렇게 얻을 수 있게 되죠. 자, 근데 우리가 얻고 싶은 건 이게 x가 아니고 a죠. 자, 여기가 a입니다. 자, 우리가 얻고 싶은 건 a가 아니라 그렇죠, x 값이죠. 그럼 a를 다시 돌려놓는 과정을 거쳐주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환원이라고 하죠. 그래서 치환을 하면 뒤에서 환원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x제곱 더하기 4x는 빼기 3이라 놓고, 자, 이걸 풀어주시게 되면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3은 0 이렇게 되죠. 그러면 x 더하기 1, x 더하기 3은 0이 되기 때문에 x 값은 마이너스 1 또는 그렇죠, 마이너스 3이라고 나오겠네요. 첫 번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x제곱 더하기 4x는 5라고 놓고 요것을 풀어주게 되면 x제곱 더하기 4x 빼기 5는 0이 되죠. 그럼 인수분해가 x 플러스 5에 x 빼기 1은 0 이렇게 되기 때문에 x 값은 마이너스 5 또는 x 값 1이라고 얻게 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총 요렇게 4개의 실근을 얻게 되는데 요게 4개가 서로 다 다르죠. 그래서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을 얻는 4차 방정식이다. 근데 최초의 모양이 이렇게 공통인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치환하면서 풀어야 되는 특이한 형태의 4차 방정식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1번이었고요. 자, 두 번째 2번은 이렇게 1차식이 연달아 4개가 쪼로록 곱해진 형태죠. 우리는 요 모양을 인수분해 구단원 공부하실 때도 보셨었죠. 그래서 요 녀석은 한꺼번에 4개를 전개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2개씩 짝져서 전개한다라는 거죠. 그럼 2개씩 짝져주는데 기준은 뭐냐? 상수항의 합이 똑같은 녀석이 짝을 쪄주는 거죠. 그래서 1과 4 이렇게 만나면 플러스 5고요. 2와 3이 만나면 이게 플러스 5가 나오죠. 그래서 첫 번째와 네 번째를 짝져 주시고 두 번째와 세 번째를 짝져서 전개를 합니다. 자, 그래주면 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4. 요게 첫 번째와 네 번째를 짝진 거고요. 두 번째와 세 번째를 짝져 주시면 x제곱 더하기 5x 플러스 6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 는 120이다 이렇게 되게 되면 아까 요 1번 문제와 같은 형태가 됐죠. 식의 뭐가 x제곱 더하기 5x가 이렇게 똑같은 모양으로 보이죠. 그래서 이러면 요거를 a로 치환을 합니다. 자, 치환했습니다. 그러면 a 플러스 4, a 플러스 6이 되니까 전개해 주시면 a제곱 더하기 10a 플러스 24, 120이 넘어오면 빼기 96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1, 16하고 6으로 인수분해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a 플러스 16, a 빼기 6. 그래서 a 플러스 16, a 빼기 6은 0이다 라고 인수분해가 되죠. 그래서 이거는 0 또는 이거는 0 해주시게 되면 a 값이 빼기 16이 나오고요. 또는 a 값이 플러스 6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a 대신에 우리는 다시 돌려놓는 작업 뭐라고 하죠? 그렇죠. 환원이라고 하죠. 환원을 해주시게 되면 x제곱 더하기 5x 플러스 16은 0 이런 식이 하나 나오고 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6은 0이다 라는 이런 식이 하나가 나오게 되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식 같은 경우에서는 얘는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근해 공식 돌려야 되겠네요. x는 2분의 마이너스 5 뿔마 루트 25 빼기 64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39가 되죠. 그러니까 2분의 마이너스 5 뿔마 루트 39 그렇죠. 허근 i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인수분해가 되는 것 같죠. 그죠? 그래서 x 플러스 6에 x 빼기 1은 0 이렇게 되니까 x는 빼기 6 또는 x는 1이다 라고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해서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과 서로 다른 두 개의 허근을 갖는 4차 방정식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2번을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필수예제 2번까지 풀어봤고요.
자, 세 번째 필수 예제 3번이고요. 자, 요거는 지금 보시면 위에 이렇게 4제곱, 제곱 상수만으로 이루어져 있죠. 이런 것도 역시 우리가 인수분해 단원에서 공부하셨던 건데 뭐라고 부르는 녀석이죠? 그렇죠. 보기차식이라고 부르는 녀석이죠. 자, 보기차식. 그래서 보기차식으로 이루어진 4차 방정식 이걸 풀게 됩니다. 자, 보기차식을 푸는 방법은 순서가 정해져 있죠. 자, 첫 번째는 뭐 한다? 그렇죠. x제곱을 t로 치환을 해주죠. 자, 그러면 얘는 1번 문제는 t제곱 빼기 3t 빼기 4는 0 이렇게 되죠. 2번 같은 경우는 t제곱 더하기 t 더하기 1은 0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 치환을 하고 난 식이 2차식이 됐는데 이 녀석이 이제 인수분해가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로 나뉘어지게 되죠. 1번 같은 경우는 인수분해가 돼요. 그죠? 그래서 t 빼기 4에 t 더하기 1은 0이다. 그럼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 하시면 되고요. 요 불가능할 때가 문제인데 요 불가능한 경우는 우리가 자, 요거는 자, 변형을 해서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 주시는데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 주는 변형을 하게 되는데 요때는 뭘 조절하냐면 그렇죠. 1차 항을 조절해서 완전 제곱식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t제곱과 1, 2차 항과 1, 상수항은 그대로 둔다는 얘기죠. 그럼 이 1차 항을 조절해서 완전 제곱식을 만드는데 항상 결이 두 가지가 나오죠. 뭐냐면 가운데가 플러스 2t여도 완전 제곱식이 되고 마이너스 2t여도 완전 제곱식이 돼요. 그러면 그 중에 어떤 걸 선택할 거냐는 그 뒷과정에서 우리는 뭘 할 거냐면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서 합차의 공식을 노려서 인수분해를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합차의 공식이 표현되기 좋게끔 되는 녀석을 선택한다라고 기준을 잡아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얘는 일단 첫 번째 케이스 t제곱 더하기 2t 더하기 1을 만들어주면 원래 t였는데 2t가 됐으니까 t가 추가됐죠. 그럼 뒤에서 빼기 t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돼주고요. 두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는 t제곱 빼기 2t 더하기 1이면 t를 빼기 2t로 만들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3t를 한 거죠. 그럼 뒤에서 더하기 3t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요거 위에 건 완전 제곱식 만들면 t 플러스 1의 제곱 빼기 t가 되고요. 는 0이 되고 t를 다시 돌려놓는 환원 과정을 거쳐주시게 되면 자, 환원 과정을 거쳐주시게 되면 t가 x제곱이었죠. x제곱 더하기 1의 제곱 빼기 x제곱은 0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가 제곱 빼기 제곱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합차를 사용하기에 유리한 모양이 나오죠. 이 식은 자, 첫 번째 식은요. 근데 두 번째 식은 t-1의 제곱 완전 제곱식은 됐는데 더하기 3t는 0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도 역시 환원 과정을 거쳐 주시게 되면 자, x제곱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3x제곱은 0이다 라고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럼 제곱이 나오는데 가운데가 플러스가 떨어지죠. 이러면 합차를 이용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1번 쪽의 선택이 옳은 선택이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번 과정은 포기하시고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답을 마무리 짓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기차식은 첫 번째 x제곱을 t로 치환하고 두 번째 인수분해가 가능한 유형과 불가능한 유형으로 나눠진다. 그래서 1번이 가능한 유형이고 2번이 불가능한 유형이었죠. 그래서 자, 1번 이제 마무리 줘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얻어지는 건 이거는 0 또는 이거는 0이라고 얻어지니까 t는 4 또는 t는 마이너스 1이라고 나오게 되죠. 그러면 t를 다시 x로 돌려놓는 그렇죠. 환원 과정을 거쳐 주시게 되면 x제곱은 4 또는 x제곱은 마이너스 1이라고 얻게 되겠네요. 그러면 x는 위의 식은 뿔마 2가 나오고 그 다음에 x제곱이 마이너스 1이면 뿔마 루트 마이너스 1이 되니까 그렇죠. x는 뿔마 i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총 4개의 근이 나오는 1번 같은 경우는 4차 방정식.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실근과 서로 다른 두 허근 합쳐서 4개의 근을 갖게 되는 4차 방정식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아까 이제 선택된 완전 제곱식 만들어서 합차꼴로 유도되는 것까지 갔던 요 첫 번째 선택의 식 요걸 가지고 이제 2번 문제도 마무리 접어죠. 그러면 이제 제곱 빼기 제곱이어서 합차가 됐으니까 x제곱 더하기 1 더하기 x x제곱 더하기 1 빼기 x는 0이다 라고 환원시킨 상태 이후에 인수분해가 이렇게 돼주죠. 그러면 앞에 것도 뒤에 것도 이건 인수분해가 안 되는 녀석이죠. 그래서 근해 공식 돌려주게 되면 x는 2분의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1 빼기 4 마이너스 3이죠. 그러면
3i다 라고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은요. x는 2분의 1 뿔마 루트 똑같죠? 그래서 루트 3i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2번은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을 갖는 4차 방정식이 나오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필수예제 3번에 보기차식으로 만들어진 4차 방정식의 풀이를 한번 같이 적용해 봤습니다. 자, 그래서 필수예제 1번, 2번, 3번까지는 3, 4차 방정식의 기본적인 풀이법이라고 생각하셨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필수예제 4번서부터는 일종의 좀 활용이나 여러 가지 이제 방정식을 푸는 데 있어서 이용이 되는 방법론적인 것들에 관한 문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보시면요. 자, 요렇게 돼 있는 3차 방정식이죠. 하나의 근이 나와 있네요. 그러면 나머지 두 근의 곱을 구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마이너스 1이라는 근이 나오기 위해서는 이 녀석을 3차 방정식을 인수분해했을 때 그렇죠. x 플러스 1이라는 인수가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라는 근이 나온 거죠. 그러면 그것을 빼내게 되면은 옆에는 3차식에서 1차식을 빼냈으니까 그렇죠. 2차식이 남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문제에서 얘기하는 나머지 두 근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두 근을 뭐 구해라도 아니고 뭐죠? 곱해라. 그러면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곱이 되니까 그렇죠. 이거는 근과 계수의 관계만 적용하실 수 있으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2차식을 얻어내시면 된다라는 게 첫 번째 이제 풀이의 솔루션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거기에 뭐가 걸리느냐? 그렇죠. A라는 미정계수가 걸리죠. 그러면 이 근이니까 이 녀석은 인수 정리를 통해서 이런 자료도 주지만 식에다가 바로 대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x 대신에. 그죠?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게 되면 자, x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게 되면 마이너스 1 빼기 a 빼기 a 빼기 1 더하기 3a 는 0이라고 나오게 되죠. 자, 그러면 a가 되고요. 그래서 a는 2가 걸리네요. 여기서 a 값 얻게 되고 그 a에다 2 집어넣고 x 플러스 1 하나 뽑아낸 상태에서 이제 옆에 남는 2차식을 찾아주시면 요거는 뭐 조립제 뿔뿔 쓰셔도 되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x제곱 빼기 3x 더하기 6이라고 얻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무엇이다? 이 2차식의 두 근의 곱을 구하시오라는 얘기죠. 그러면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1분의 6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6이라고 적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1번의 답은 6이다 라고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이번에는 4차 방정식이고요. 두 근이 1과 마이너스 1이래요. 그럼 이번엔 또 나머지 두 근의 합이라네요. 그렇죠? 같은 방식으로 그러면 이번에는 자, 요 근이라 그랬으니까 요 녀석들을 대입해서 미정계수가 a와 b 두 개가 있죠. 그러니까 1 대입해서 식 하나 마이너스 1 대입해서 식 하나가 나오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a와 b를 구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이제 x에다가 1을 대입해 보시게 되면 1 빼기 2 더하기 1 더하기 a 더하기 b는 0이다. 그래서 a 더하기 b는 0이다 라는 식이 하나 얻어지죠. 그 다음에 x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어서 1 플러스 2 플러스 1 빼기 a 더하기 b는 0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a 빼기 b는 4야 라는 식을 얻게 되고 연립하시면 a는 2하고 b는 마이너스 2가 얻어지게 되겠네요. 이렇게. 그죠? 자, 그럼 그거를 갖다 채워 넣으신 다음에 자, 아까 했던 것처럼 1번 문제처럼 야, 이 근을 이제 인수 정리에 또 활용을 하죠. 그러면 1이라는 근이 나오기 위해서 x 빼기 1 마이너스 1이라는 근이 나오기 위해서 x 더하기 1이 되고 그러면 4차식에서 1차식 두 개를 뽑아냈으니까 옆에는 2차식이 남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녀석은 x제곱 빼기 2x 더하기 2라고 이렇게 얻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뭐 조립제법을 쓰셔도 되고 나누셔도 되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자, 그러면 여기 문제에서 제시하는 것은 바로 이 마지막에 나오는 요 녀석에서 나오는 두 근의 합을 구하시오라는 얘기가 되죠. 그러면 두 근의 합은 2차 항의 개수분의 1차 항의 개수 해서 부호를 바꿔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라고 적으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필수예제 4번을 풀어봤고요. 자, 필수예제 5번입니다. 자, 3차 방정식의 근의 조건이다 라고 이제 타이틀이 붙어 있고요. 여기 나와 있는 요 3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도록 하는 모든 실수 피해 값의 합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여기서 식을 가만히 관찰해 보면 미정계수 p가 있는데 현재 우리는 근을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근데 문자가 들어있으면 요 미정계수가 있으면 오히려 베네핏이 될 수 있다 그랬죠. 요 2p를 없앤다라는 관점에서 볼 때 x에다가 그렇죠. 마이너스 1을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2p 플러스 2p가 되니까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x에다가 주어진 방정식에 마이너스 1을 한번 대입해 보게 되면 빼기 1 빼기 2p 더하기 1 더하기 2p 이렇게 나오니까 그렇죠. 0이 되죠.
그러면 이 3차 방정식은 전체 근을 다 구할 수는 없지만 지금 우리가 마이너스 1이라는 근을 하나 얻게 된 거죠. 그럼 마이너스 1이라는 근 때문에 이 3차 방정식은 x 플러스 1이라는 인수를 얻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옆에 나머지 2차식을 만들어 보시면 x제곱 빼기 x 더하기 2p 라고 이렇게 얻게 되는, 자, 3차 방정식을 전체 인수분해까지는 아니었어도 일부분적인 인수분해를 이렇게 완성하실 수 있게 돼요. 자, 그러면 여기 이 첫 번째 거 는 0에서 우리는 x는 빼기 1이라는 근을 얻게 되는데, 그러면 옆에 있는 두 번째 2차 방정식에서 이제 근이 어쨌든 간에 두 개가 나온다고 생각을 할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이 전체 3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다라는 말의 스토리 라인을 이렇게 이끌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자, 여기서 나오는 두 개의 근 중에 하나가 마이너스 1인 거죠. 그러면 앞쪽에서 나온 마이너스 1과 결합이 돼서 요 녀석이 중근이 돼주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근이 하나가 나와주는데 x는 알파야라는 근이 나오는데 요 알파는 마이너스 1은 아니어야 되는 겁니다. 얘까지 마이너스 1이 되면 이 세 개가 다 똑같아지죠. 그럼 그때 우리는 그걸 3중근이라고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이 아니라라는 거 요거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첫 번째 케이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앞에서 x는 마이너스 1이 나왔죠. 그러면 뒤쪽에서 나오는 이 2차식 쪽에서 나오는 근이 x는 베타라는 중근을 가져주게 되는데, 이 중근 베타는 뭐가 아니어야 된다? 역시 그렇죠. 마이너스 1이 아니어야 돼요. 마이너스 1이 아닌 중근이 두 개가 나와야 된다라고 식은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1번 같은 경우 이제 풀어보시게 되면 여기서 나온 근 중에 하나가 어쨌든 마이너스 1인 거죠. 그래서 이 2차식에다 마이너스 1 대입하게 되면 1 플러스 1 플러스 2p 이렇게 나오게 되죠. 는 0. 그러면 p가 마이너스 1이 돼주는 거죠. 그러면 2차식이 x제곱 빼기 x 빼기 2는 0이 되기 때문에 인수분해가 x 마이너스 2에 x 플러스 1은 0이다 라고 나오게 되죠. 그러면 그는 여기서 2가 나오고 여기서 마이너스 1이 나오죠. 그럼 마이너스 1은 여기 써먹었으니까 이 녀석이고 여기서 나오는 근 2가 바로 알파 값이 되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1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정해놓은 스토리라인에 합당한 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문제에서는 p의 값의 합을 구하라 했으니까 첫 번째 p의 값 마이너스 1을 하나 얻게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은, 자, 요 뒤쪽에서 나오는 요 녀석이 베타라는 중근을 갖는다 그랬죠. 그러면 요 녀석이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해서는, 그렇죠? 얘는, 자, 요 개수가 마이너스 1차항의 개수의 절반의 제곱이 여기 있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1의 절반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그것을 제곱하게 되면 4분의 1이 되죠. 그래서 2p는 4분의 1이다 라고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p 값을 8분의 1이라고 찾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중근이 나오니까 판별식을 돌리셔도 되죠. 1 마이너스 4, 2, 8, 8p 이렇게 되죠. 판별식을 0이라고 놓으셔도 되는 거죠. 이거 D입니다. D 판별식. 그럼 여기서도 똑같이 8분의 1이 나오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완전 제곱식이 되는 과정을 가지고 만드셔도 되고 판별식을 가지고 만드셔도 되고 p값은 8분의 1이라고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 p값 8분의 1을 갖다 집어넣고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 주시게 되면 뒤쪽에 2차식은 x-2분의 1의 제곱이 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나오는 근이라는 것은 x값 2분의 1이라는, 그렇죠, 완전 제곱식이니까 중근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베타가 바로 2분의 1이 되더라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는 중근인 건 확인이 된 거고 마이너스 1이 아니다라는 조건만 만족하면 되죠. 그럼 마이너스 1 아니니까 오케이. 이 두 번째 2번과 1번 둘 다 문제를 푸는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만족하는 식이 나오게 되네요. 그럼 우리는 p의 값 구하는 거니까 이 두 번째에서 나오는 p의 값 8분의 1을 첫 번째에서 나온 p의 값 마이너스 1과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마이너스 8분의 7이다 라고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네요. 자, 필수예제 5번이었습니다. 자, 필수예제 6번입니다. 3차 방정식의 활용이라고 되어 있죠. 자, 어떤 정육면체의 가로 세로의 길이를 4cm 늘리고 높이를 2cm 줄였더니 부피가 128cm인, 그렇죠, 정육면체가 직육면체가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처음 정육면체의 한 모서리의 길이를 구하래요. 그러면 처음에 정육면체의 한 모서리의 길이를 x라고 해보면 정육면체는 이렇게 그려져서 여기도 x, 세로도 x, 높이도 x가 돼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그러면 나중에 만들어진 정육면체는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4cm씩 늘어났대요. 그러면 여기 플러스 4, 여기 플러스 4가 되겠죠.
높이를 2cm 줄였대요. 그럼 여기서 빼기 2를 하면 되죠. 그러면 부피는 가로 세로 높이를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x 플러스 4 x 플러스 4 x 빼기 2 해서 128이라는 부피가 나왔다라고 이렇게 인식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 녀석을 이제 전개해서 정리하시게 되면 x 세제곱 더하기 6x 제곱 빼기 160은 0이다라고 이렇게 나오게 되고, 3차식의 인수분해니까 우리는 이제 여기서 x에다가 적절한 숫자를 대입해서 0이 되는 걸 찾는데, 이 160쪽이 워낙 크기 때문에 1, 2 같은 건 안 될 거 되고 한 4 정도 집어넣어 볼까요? x에 4를 집어넣어 보면, 왜 그러냐면 그리고 여기 x 빼기 2라고 하기 때문에 x에 1하고 2는 집어넣는 건 의미가 없죠. 왜? 도형의 변의 길이는 항상 양수가 나와 있기 때문에 x는 2보다 큰 숫자를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요 1분의 160의 약수 중에서 4 정도 한번 집어넣어 보면 64 플러스 96 그러면 160이 되니까 되네요. 그죠? 그래서 빼기 160은 0 하니까 0 되죠. 그러니까 이 3차식은 x는 4라는 근을 갖기 때문에 x 빼기 4라는 인수를 갖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남는 2차식을 구해보시면 x제곱 더하기 10x 더하기 40이야 라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0, 그 다음에 이거는 0 하게 되는데 이 녀석이 인수분해가 안 되는 녀석이죠. 그래서 x는 4라는 근과 또는 뒤에 거 인수분해 근의 공식을 돌려야 되죠.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그래서 해보시면 짝수 공식에 의해서 빼기 5 더하기 빼기 루트 25 빼기 40이니까 15i. 그래서 마이너스 15. 그러니까 루트 15i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거는 실생활 활용 문제이기 때문에 허근이 나오면 안 되죠. 그래서 이 녀석은 근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얘는 우리가 문제에서 원하는 답은 최초의 정육면체의 한 모서리의 길이는 4cm다라고 이렇게 인식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여러 가지 방정식 파트에서 3, 4차 방정식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기본적인 풀이서부터 미정계수가 들어간 내용, 그 다음에 뭐 활용에 이르기까지의 전반적인 내용을 공부해 봤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